그래서 빨리 한번 이제 진도를 뽑아보면 사모펀드에서 그래서 어제 집중을 한 여의도의 가장 여우들 사모펀드에서 집중한 매니저들은 뭘 샀냐인지를 보면 테스나를 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었고 돼지고기, 닭고기 관련주인 선진과 우리손 FNG 이들을 공략을 했는데 어제 공략한 부분은 살짝 제가 봤을 때 재미를 못 보고 본전이거나 살짝 밀린 것 같아요. 어제 종가가 막판에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좀 있었고 관광 관련주, 휴스틸, 그다음에 LIG, 넥슨, 방산 뭐 이런 종목들, 한국 항공우주, 그죠?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사모펀드에서들은 공략을 좀 하는 것이 어제 모습의 특징적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맨 끝에 남해화, 예. 여전히 대한 목말라 하네요. 못 버렸군요. 네, 여전히 비료 쪽에서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비료를 목말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매니저들은 이제 안 오른 사료 쪽으로 같은 료자 돌림이라서 진짜 이거 좀 없어 보이는 해설인가요, 이거? 투자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보면은 참 그 이유를 찾고 명분을 찾는 게 네네. 너무 뜬금없어. 그러니까 뭐 이게 농산물 파동이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매수 강도가 인플레이션 주죠. 네네, 그렇죠. 인플레이션. 매수 강도가 어쨌든 이쪽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매수 강도가 그래도 수급이 좀 금액이 좀 들어오는 데가 연기금이거든요. 네. 연기금이 시장을 좀 받쳐주면서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기금이 그러면 어디 쪽을 사고 있는지를 한번 뽑아왔는데 우리 품 자동화 설비라 이 JVM을 가장 많이 사네요. 연기금은. 그리고 CJ 프레시웨어, 클리오, 또 남해약을 또 연기금을 사고 있고 피팅주 중에서는 제가 가장 안전한 후보라고 말씀드렸던 하이로 코리아 이런 종목들을 연기금에서 사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공부했던 그 백화점 리오프닝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신석의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종목들을 연기금에서는 편입한 모습이 어제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서로 각자 그냥 투자의 아이디어를 공부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네. 대부분 저쪽 그 매수 주체 세력들 서로 눈치 보면서 쟤네가 사네? 연기금이 사? 우리도 이건 괜찮을 거야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네네. 뭐 서로 좀 이럴 것 같아요. 좀 네네네. 느낌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증권회사의 HTS라는 게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모바일로 보는 거는 우리가 MTS라고 하고 뭐 이런 화면에 들어가시면 그 투자 주체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나오는 화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전체로 나오는데 투신이 산 거,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산 거, 연기금이 산 거, 그다음에 금융투자가 산 거, 보험이 산 거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컨빅션 있게 산 종목은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 기관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스나라는 종목을 어제 기관들이 많이 샀다라고 우리가 봤는데 한 기관이 그냥 산 게 아니라 투신도 사고 사모도 사고 여러 전체 기관들이 동시에 샀다. 이거는 이야기 콜이 돈 거거든요. 그러면 좀 컨빅션을 좀 가지셔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기금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기관에서 산 게 아니라 투신 연기금 너도 나도 막 살려고 달려주는 종목들이 있다. 그런 종목들을 우선순위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외국인도 한번 볼까요? 네, 외국인 쪽을 보시면 어제 쌍끌이가 들어온 게 테스나입니다. 그러니까 테스나를 지금 다 집중. 테스나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쪽 주식으로 봐야 되죠? 테스나는 반도체 외주 후공정이라고 그렇죠. 후공정 쪽이죠. 후공정. 이거 파운드리에 대한 후공정 쪽에 대한 어떤 섹터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살짝 요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가죠. 뭐, 그러면. 테스나가 지금 매물로 나왔었고요. 계속 이야기가 돌았던 게 처음에는 뭐 하나그룹에서 가져간다는 둥, 그 다음에 LG그룹 이야기도 나오다가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두산 형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돈이 있나 보네요. 네, 두산이. 그래서 두산은 대표적으로 우리 몇몇 기업들 있죠. 뭐 효성그룹, 두산그룹, 뭐 몇 개 기업들 중에서 우리 항상 재무구조 관련해서 한 번씩 이슈가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두산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짜 자회사들을 한 번씩 매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왜 두산그룹이 또 테스나를 가져가서 테스나 주주분들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짱짱한 아버지한테 가야 그렇죠. 요즘 뭐 아빠 찬스 약간 노이즈가 또 정치권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야 뭐 빛을 좀 볼 수 있잖아요. 밀어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매각이 될 때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이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기존의 인수한 주체와 그다음에 매각 대상인 기업과 뭔가 사업의 연관성
그치? 아니,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인수했어 봐. 아, 그러면 완전히 난리 아마 났지. 점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야, 뭐야, 두산이 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인수하고 난 다음에 재미를 못 보고 주가는 쭉 빠져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저기 원전에 좀 필요한가? 막 원전의 반도체 테스트 외주 후공정?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가져갔을까? 제가 잠시 후에 영상을 하나 준비해 온 게 있어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은 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매도한 쪽은 조금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에서 매도한 쪽을 한번 쭉 보시면 좀 우리가 낯선 종목들이 여기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철강주 전반적으로 철강주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세아제강, 파인베스틸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보이고요. 쇼박스 이런 영화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니까 그다음에 SM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투신이 최근에 이제 매도를 한 쪽은 어디냐라는 것을 보면 엔터주들, 제가 엔터주들은 최근에 투신들이 팔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같이 좀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잊지 말고 기관들이 엔터주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같이 움직이자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어제 음봉들이 거의 6%짜리 음봉들이 엔터주들을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제 이야기를 들고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먼저 조금 비중을 줄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JYP를 비롯해서 SM이라든지 이런 엔터주들에 대해서 투신들은 여전히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니까요.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1분기가 끝나고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데이터를 발표한 게 있어서 요걸 가지고 왜 우리가 개인 편에 서지 말고 기관 외국인 편에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1분기에 국내 증시 수급 주체별로 수익률을 보니까 개인들이 산 종목들의 평균을 내니까 10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7%입니다. 매우 안타깝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1분기 내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이 수익률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들이 산 종목들의 10종목의 평균은 9% 정도 수익률을 냈고 외국인들이 7%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들이 같이 사는 종목들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로 좀 초입에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라 어쨌든 좀 초입에 빨리 포착을 해서 편승을 하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자금이 있으면 이 자금을 나눠서 분할해서 집행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요 사는 동안은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때를 노려서 우리는 좀 수익을 내자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개인 투자분들이 많은 비중을 1분기에 사셨던 종목들이 대부분이 두 자릿수로 아주 안타까운 수익률이고 대표적으로 크래프톤은 너무 수익률이 안 좋네요. 게임주. 그죠? 진짜 뭐 네. 현대차, 카카오 다 좋아하는 진짜 개인들이 좋아하는 대형주들이 네.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전기.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사모와 투시금, 연기금에 사고 파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것들에 통해서 동향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하시고 나는 일반 개인 투자분들과 달리 우리 815 가족분들은 다른 길을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스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테스나는 어제 주가가 이제 좀 올라왔습니다. 조금 올라왔는데도 이제 10배 정도.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한 9% 정도 올라왔는데 안 올랐을 때는 주가가 더 밸류에이션이 낮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도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우 견조했습니다. 193억 영업이익을 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성장하는 그러한 그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테스나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살짝 아주 간단하게만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반도체 밸류체인을 아주 간단하게만 나눠보면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칩 회로를 그리고 생산을 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전공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생산하는 쪽입니다. 그다음에 생산하는 반도체를 자르고 그다음에 패키징하는 전선을 가닥가닥 이제 기판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그다음에 반도체가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쪽을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나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주로 웨이퍼 테스트, 웨이퍼가 전기적인 역할을
신호를 잘 내고 있는지 그 테스트하는 역할 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씩 반도체 칩을 패키징했을 때 패키징이 잘 됐는지를 테스트하는 요 두 부분을 주로 크게 하고 있는 게 테스나의 사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AP 모바일에 들어가는 두뇌 AP 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 칩,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CIS라고 하는 그 이미지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합니다. 이미지 센서,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주로 검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주로 검사하는 그런 부분 영역을 하고 있다. 외주 후공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본인이 만들어 놓은 반도체 칩을 다 본인들이 패키징까지 하기도 하는데요. 좀 부가가치가 높고 비싼 것들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그 밑에 단 쪽은 본인들이 물량을 다 못하니까 외주로 후공정을 준다.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테스나라든지 저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반도체 외주 후공정 쪽은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장기적으로 반도체 외주 후공정 쪽은 칩 종류가 매우 다양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삼성전자가 칩 종류가 아주 많아져야 본인들이 다 못하고 그렇죠. 자꾸 아웃소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칩이 다양해져야, 종류가 다양해지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아주 단기적으로는 이 외주 후공정 기업들의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어느 칩을 테스트를 하고 패키징을 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 스마트폰용 쪽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은 조금 주가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쪽이 지금 정체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살짝 지금 약간 노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쪽으로만 많이 주력을 해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반도체 외주 후공정 기업들이 하는 패키징이 주로 어디에 쓰는 칩을 하고 있는지 요게 이제 주가 동향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CIS 쪽이 좋은 이유가, CIS가 CMOS 이미지 센서,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 기기당 카메라 탑재량이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쪽이 업황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이제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 반도체 그 센서가 스마트폰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치면요. 여기 D램이 있고 이미지 센서가 있다면 칩이 따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게 우리가 과거에 피처폰 좀 사양이 낮았던 그런 폰들은 기판을 뜯어보면 이미지 센서 칩은 여기에 있고 D램 칩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진을 찰칵 찍으면 전기 신호가 이렇게 빛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여기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죠. 그래서 저장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순차적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나왔던 게 요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이렇게 저장하면 순식간에 이미지 찍었습니다. 저장됐습니다.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왼쪽에 보시는 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픽셀이가,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기술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이 CIS 쪽 투자하시는데 약간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요 이미지가 바로 이미지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이 D램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포개는 부분으로 보통 많이 기술이 일체화시켜 하나로 이제 겹쳐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가 전달이 되고 바로 신호가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전달이 되는 그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용어인데, 요거는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반도체 설명을 드릴 때마다 이 용어는 아마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TSV라는 기술이 여기에서는 활용이 되거든요. T가 through입니다. through 실리콘 비아라고 해서 이 여기를 뚫는다라는 표현은 실리콘을 뚫는다라는 표현입니다. through가 관통한다라는 거죠. S가 실리콘, 반도체를 관통하는 비아, 전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뚫는다. 그래서 요 뚫는 기술이 매우 이제 중요하고, 요러한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이 CIS 기술도 발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스마트폰 쪽은 별로 지금 안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정체하고 있는데 좋아지는 쪽이 있으니 요거를 제가 일부러 영상을 하나 찍어 온 게 있어서 이 영상도 나갈 수 있죠? 한번 제가 이거 직접 찍어 온 건데, 네,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저 화면에 아마 잘 보이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멀리서 지금 다가오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저 서빙 로봇. 네네네. 이거 제가 애슐리인가요? 애슐리라는 저 패밀리,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는데, 공항점에 가서 제가 지난번에 공항에 얼마나 주차장이 많이 차 있는지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찍어 놓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뷔페 할 때, 요 식당 제가 먹은 접시를 우리 서빙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다 하나씩 가져가셨잖아요. 막 겹쳐서.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요 손 보이시죠? 손으로 저 접시를 담아서 들어가지고 저 까만색 저 통이라고 해야 되나 바게스라고 해야 되나 저기에 직접 이제는 고객분들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담고 모니터에 있는 저 파란색이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저 로봇이 알아서 원래 위치로 갑니다. 그냥 알아서. 그러면 조금 전에 이 오시는 과정을 보셨을 텐데 다니시는 분들을 막 피해서 알아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쪽을 제가 이제 서빙 로봇의 밑에 쪽을 보니까 뭐가 있는지 보니까 카메라가 다 달려 있습니다. 저기에. 예. 그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사물이 있으면 비켜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 카메라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미지 센서들이 저기 다 박히게 되고 빨리빨리 반응을 하고 저희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는 더욱더 TSV라는 기술로 확대가 돼가지고 많이 앞으로 더욱더 활용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이제 쩔어 있다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두산을 제가 그래서 왜 가져갔을까? 그래서 뭐 좋아지는 게 있을까? 그나마 생각해 보니까 두산이 로봇 관련된 사업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로봇. 네. 근데 저 로봇은 서빙 로봇 아니죠. 예. 두산은 아닌데 그 산업용 쪽이잖아요. 산업용은 주로 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두산이 뭐 서빙 로봇 쪽, 서비스 로봇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시너지를 그나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로봇 쪽, 그래서 로봇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CIS라든지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쪽이 연계가 있으려나? 뭐 그냥 정도 이거는 그냥 생각해보는 정도지 무조건 두산이 이걸 확대한다 뭐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너지 쪽을 찾아보니까 겨우 요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술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점점점 이 서빙 로봇이 확대가 되면 확대되겠죠. 지금 점점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뭐 서빙 로봇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에서 그 용도로 네, 맞습니다. 확장이 되는 로봇 주들, 그러니까 로봇의 어떤 그 산업,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자율주행 뭐 카메라가 계속 맞습니다. 사용되니까 그런 쪽은 반응이 더 빨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술이 더욱더 이제 이미지 센서 그 반도체 쪽 칩에는 더 적용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좀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테스나를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걸로. 그리고 주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첫 동시 순매수가 들어온 자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 개봉 라인업 안 하려다가 영화 개봉 하지 말까요? 네. 아니 갑자기 제목이 닥터 스트레인지 나오니까 딱 관심이 가는데. 저도 영화를 저는 이제 되게 좋아해서 초등학교 제가 5학년 6학년 때부터 저는 이제 그 주말에 혼자 조조 영화를 막 보러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성룡이라는 그 홍콩 배우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화를 많이 좋아했는데 최근에 이제 영화가 그동안 이제 밀려 있었던 연기돼 왔던 대작들이 그렇죠. 이제 속속 이제 개봉이 되고 있어서 요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 지금 예고가 TV에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고 TV 광고가.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쪽에 이제 영화고 그다음에 범죄도시 2라는 영화가 저는 약간 이런 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게 과거에 윤계상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엄청 되게 재밌었고 히트를 많이 했던 영화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탑건 우리 톰 크루즈 할아버지 지금 어제 제가 나이를 보니까 62살이시더라고요. 진짜 나이가 안 믿겨요. 근데 탑건은 근데 톰 크루즈가 안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왠지 낯설고. 그래서 아주 예전에 찍었는 게 계속 연기가 되어 왔었는데 5월 25일 날 드디어 탑건이 개봉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영화도 영화지만 저는 영화 보면서 버터 오징어를 꼭 사서 저는 영화를 보거든요. 영화를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씹어 먹어? 대표님은 영화만 보십니까? 아니면 팝콘이나 오징어도 이렇게 드시면서 보십니까? 오징어는 아닌데 팝콘은 먹죠. 팝콘 드세요? 네. 저는 팝콘도 사고 카라멜 팝콘도 사고 버터 오징어도 저는 몸통입니다. 또 특히 다리는 안 먹고요. 저는. 아니 그런 거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조조 할인 혼자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원래 혼자 살아야 되는데 저처럼. 혼자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랑 영화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결혼하고 거의 최근에 코로나 전에도 같이 영화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영화는 또 혼자 보는 맛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영화 관련주들이 어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개가 되고 하니까 조금 꿈틀꿈틀한 나타나는데 혹시나 지난번에 얼마 전에 개봉된 영화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450만 명, 500만 명이 본 영화가 있는데 그때는 팝콘이랑 오징어를 못 보면서 그냥 영화만 봤었거든요. 근데 500만 명이 앞으로 팝콘과 오징어를 먹기 시작하면 영화관들이 대표적으로 마진이 높은 게 여기 쪽이거든요. 그렇죠. 예, 먹는 거에서 돈을 많이 남기니까 앞으로 돈이 얼마나 이제 좋아질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배급하는 회사들은 CJ ENM이라든지 쇼박스, 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화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드라마 이야기 간단하게만 한번 드려보면 아주 기대작이 지금 다음 주 금요일 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우리 오리지널 이런 드라마들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괴이라고 합니다. 괴이. 네, 괴이. 네, 괴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카피 코멘트를 보시면 눈을 본 자 지옥에 갇힌다라는 내용인데요. 불상이 있는데 불상을 가지고 뭐 저주를 막 파헤치는 고고학자가 파헤치는 건데 이 구교환 씨라고 배우가 있는데 이 구교환 씨가 DP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탈영하는 드라마. 예, 네, 군인들. 예. 거기에서 주연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이분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팀원분 중에서도 여직원분이 있는데 구교환 씨 너무 좋다고 이 괴이 기대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내드님. 아내뜨님밖에 없지 않나? 아내드님 지금 듣고 계시다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우리 방송 출연했었으니까. 네, 그렇죠. 예, 우리 유영아 과장님 영상을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영상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여성분들이 외모를 보시고 잘생긴 분들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구교환 씨는 외모가 뭐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어쨌든 이번에 이 괴이라는 드라마가 티빙의 오리지널로 방영이 됩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기획을 했고 제작은 이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라고 한 쪽에서 했는데 이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누구냐면 JTBC의 산하에 있는 JTBC 드라마를 만드는 쪽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J콘텐트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괴이 쪽에서 6부작으로 이 방영이 되는데 이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드라마가 만약에 모멘텀이 좀 있으면 J콘텐트리가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서 바닥에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으니까 또 같이 관련해서 또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까지 네네. 1일 영화평론가 민재기님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 근데 아까 네네네. 그 제목 중에 네. 나 그게 궁금한데 4월 27일 날 개봉하는 영화 제목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이건 도대체 무슨 영화일까? 잠깐만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까? 네 부모 얼굴이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네. 그러네요. 4월 27일 날. 약간 공포 영화인가요, 이게? 글쎄요. 뭐 하여튼. 네. 공기 살인도 그렇고 제목만 봐서는 조금 그렇긴 하네요, 다들. 네. 한번 영화 관련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만한 게 요건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릴 텐데 차트를 가지고 요 종목 한번 조금 낯선 종목이실 거예요. 네. 요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하러 슬슬 나가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그렇죠? 네. 갑자기 종목 딱 집어내시니까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제 고민이지. 자, 이게 풍원정밀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풍원정밀이라는 회사고 왠지 회사 이름만 딱 놓고 보면
되게 조금 이게 전통, 올드한 느낌이라서 이거 뭐야 이거 완전 그런 회사네. 근데 이게 차트 기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이제 짧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상장된 날이 요 날이고, 그죠? 상장되고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호예수 해제되는 부분들이 얼마가 있는지, 그죠? 1개월, 뭐 3개월, 뭐 6개월 락업 해제 이런 물량들이 있잖아, 그죠? 물려 못 파는 것들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체크해보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공모가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빠져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하나 말씀드리면, FMM이라고 있습니다. FMMM. 요게 이제 OLED 공정에 들어가는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파인 메탈 마스크. 이게 시장 규모가 한 5천억 정도가 되고요. 자, 이건 우리나라가 아무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이니폰이라고 하는 일본의 회사가 유일하게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국산화를 하고 싶지만 코스닥에 있는 상장회사들이 여러 상장회사들, APS 홀딩스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을 국산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하고 한다 이야기만 했는데 지금까지 양산을 못했고요. 이 회사도 이제 이 파인 메탈 마스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이 파인 메탈 마스크 관련해서 양산화, 뭐 국산화에 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또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이거 성공하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 회사가 성공을 한다라면 이 5천억 시장 중에서 한 방에 다 가지고 오지 못할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다이니폰 쪽이 워낙 잘하고 있는데 굳이 국산화 잘못됐다가 공정 잘못됐다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5% 정도 국산화했다가 10% 이렇게 차츰 늘려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늘려갔을 때 한 1,000억 정도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다이니폰만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마진을 얼마 정도로 쳐줘야 될까요? 최소한 10% 미만으로 이 마진을 쳐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많이 쳐준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을 40%, 50% 만약에 마진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한 500억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모 상장 이후에 주가 많이 빠졌다 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제가 이제 매니저들이나 이쪽 그거를 디스플레이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 콜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니까, 요 FMMM 관련해서 지금 모멘텀으로 지금 풍원 정밀 쪽에 새롭게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시도를 했었지만 안 되고 있으니까 새롭게 풍원 정밀 쪽으로 요 부분을 이제 기대감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좀 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콜을 돌려보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나 OLED 쪽이 이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건데, 이 노트북도 이제 OLED 쪽으로 바뀔 거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VR, AR 쪽도 이제 이 OLED 쪽으로 다 바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에서 확장이 될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FMM과 관련된 이 시장이 커질 거고, 혹시나 FMM 관련해서 국산화 이슈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께서 꼭 주목을 하고 공부를 미리 해놓으셔야 될 종목이 풍원정밀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신규 상장 종목.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이 보호예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에 꼭 등록을 해놓고 보셔야 되는 OLED 밸류체인 관련주 중에 핵심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OLED면 이게 관련된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네네네. 여러 가지 그 대형 전방 산업주들 요거와는 흐름이 같이 가나요? 아니면 별개로 가야 되나요? 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FMM이라는 이 파인 메탈 마스크가 증착 공정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 파인 메탈 마스크는 이제 계속 이제 그 소모품으로서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공정이 활발하게 많이 돌아간다라는 거고, 그러면 OLED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OLED 관련된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덕산 테코피아, 덕산 네오록스 이런 소재들도 앞으로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 쪽으로 워낙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업황이 조금 슬로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앞으로 디바이스가 많이 확장이 되면 당연히 이 스마트폰 작은 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면적에 많이 들어가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공정은 더 활발하게 돌아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게 뭘 하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 지금 당장 투자는 안 하더라도. 그래서 FMM 쪽은 이 풍원 정밀 쪽을 일단 당분간은 우리가 계속 관심 정보로 넣어놓고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 등록을 해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